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호의가 권리가 되는 심리.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처음엔 분명 고마워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고맙다는 말도 줄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도 당신은 계속 잘해주죠. 그게 습관이 되었고 마음에서 우러난 일이니까요. 그러다 딱 한 번, 정말 딱 한 번 못 챙긴 날, 상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그래? 무슨 일 있어? 혹은 말은 안 해도 묘하게 서운해하는 눈빛, 무언의 압박이 느껴지죠. 상대는 당신이 변했다고 느끼고 있죠. 도대체 왜 이럴까요? 1. 익숙해지면 감동은 사라진다. 사람의 뇌는 반복에 무감각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심리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에요. 처음 누군가에게 받은 친절, 처음 받은 선물, 처음 받은 배려는 뇌에서 도파민이 폭발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뇌는 반응을 줄입니다. 같은 행동인데도 처음엔 감동, 나중엔 그냥 일상. 이건 당신이 잘못한 것도 상대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뇌가 이건 안전한 반복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이건 게임에 빠지는 뇌와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보상에도 도파민이 강하게 반응하지만 뇌는 곧 그것에 익숙해지고 같은 자극으로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점점 더 큰 보상,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집니다. 처음엔 커피 한 잔, 작은 배려도 감동이었는데 반복되면 그건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이 무너지는 순간 기대가 어긋난 실망이 감정의 중심에 자리 잡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 A라는 동료가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커피를 사옵니다. 처음엔 다들 우와 고마워. 정말 센스 미쳤다 합니다. 그렇게 매일 커피를 사가다 한번 안 사가면 어떻게 될까요? 커피를 안 사온 날 슬쩍 말이 나옵니다. 오늘은 왜 안 사왔지? 고마움은 사라지고 기대만 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상대는 진짜 감사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에요. 감사하고 있었어요. 단지 표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감정은 차이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특별한 걸 받았을 때 뇌는 이건 새로운 자극이다 라며 반응합니다. 하지만 같은 친절이 반복되면 뇌는 그것을 배경음처럼 인식해요. 늘 흐르고 있지만 특별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처럼요. 친절은 여전히 고마운 일이지만 뇌는 그걸 굳이 감정으로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마움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뿐 실제로는 익숙함 속에 묻힌 것일 수 있어요. 잠깐 지금 바로 구독 먼저 해두세요. 당신 뇌를 믿으시나요? 이 채널 나중에 다시 찾고 싶어도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뇌가 그렇거든요. 2. 잘해준 만큼 오히려 손해보는 이유. 여기에 부정 편향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복잡해져요. 뇌는 긍정보다 부정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1년간 계속 잘해주던 사람이 단 하루 못 챙기면 사람들은 그 하루를 기억합니다. 얘 변했어. 요즘 왜 이래? 반대로 늘 무심하던 사람이 딱 한 번 잘해주면 어머 얘가 이런 면이 있었어? 이중잣대 같죠? 그런데 이건 뇌의 계산법이에요. 받은 양이 아니라 예상과의 차이에 따라 감정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잘해주는 사람은 갈수록 기준만 높아지고 한 번의 부재가 실망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례, 연애와 직장 인간관계. 연애할 때 이런 일 많죠. 하루에 3번씩 연락하고 늘 데려다주고 챙겨주고 서프라이즈 이벤트까지. 처음엔 감동입니다. 근데 6개월쯤 지나면 하루 연락 안 하면 서운해하고 하루 못 챙기면 싸움이 됩니다. 문제는 당신이 변한 게 아니라 상대의 기준선이 올라간 겁니다. 이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근 대신해주고 업무 도와주고 대신 욕도 먹고. 처음엔 다들 진짜 고맙다. 너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건 원래 너의 일. 감사는 사라지고 역할만 남습니다. 호의는 분명 자발적인 마음에서 시작됐는데 어느 순간 그건 내 일이 돼 있고 한 번이라도 못 챙기면 괜히 눈치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돕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돕는 것으로 보지 않게 된 거죠. 3. 뇌는 희소성을 기억한다. 사람은 매일 보는 사람보다 가끔 등장하는 사람을 더 특별하게 기억합니다. 왜일까요? 뇌는 예측 가능한 반복보다 예상하지 못한 자극에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희소성이라고 해요. 우리 뇌의 도파민 회로는 일정한 보상보다 불규칙한 보상에 더 강하게 쾌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게임 복권, 연애 초반의 밀당. 이런 것들이 계속 끌리는 이유도 예측할 수 없음이 뇌에게 자극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늘 다정하고 헌신적인 연인보다 가끔 연락하고 예측 불가능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끌리는 일. 왜 자상한 사람보다 나쁜 남자, 나쁜 여자에게 더 끌리는 걸까? 이 질문의 뇌과학적 답이 여기 있습니다. 매일 안정적으로 챙겨주는 사람보다
가끔 따뜻하게 굴거나 돌발적으로 다정한 사람에게 뇌는 더 강한 자극과 보상처럼 반응합니다. 늘 받는 안정감보다 가끔 오는 강한 자극이 훨씬 더 기억에 남고 도파민도 더 많이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 사람이 특별하다고. 그래서 더 끌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매력 있어서가 아니라 뇌가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은 가족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매일 곁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밥 챙기고 병원 가고 힘든 일 또 맡아 하는 자녀보다 가끔 명절이나 생신 때 한 번씩 얼굴 비추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더 반갑게 웃고 더 잘해주시는 경우. 아니, 매일 챙기는 건 난데 왜 오랜만에 오는 그 사람한테 더 잘해주시지? 서운하고 억울하죠. 근데 이건 사랑의 크기 문제가 아니라 자극의 새로움과 희소성 때문이에요. 비슷한 예 또 있습니다. 엄마는 매일 밥 해주시고 설거지하시고 늦게 들어오면 걱정하고 기다려주시죠. 그 모든 행동이 분명 사랑인데 너무 자주 너무 익숙하게 주어지다 보니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 깊고 넓은 마음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면 평소에 무심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도시락 하나 싸다 주면 헐 진짜 감동이야. 작은 행동인데도 더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엄마가 덜 소중해서가 아니라 뇌가 희소한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매일 반복되는 사랑은 조용히 스며들지만 가끔 등장하는 친절은 더 강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진짜 소중한 사람일수록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고맙다고 말해보는 연습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고마움은 느끼는 게 아니라 의식해서 꺼내야 표현되는 감정이거든요. 4. 반복되는 호의는 당신의 역할이 된다. 문제는 반복된 호의가 어느 순간부터 성격처럼 인식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고마워, 정말 배려 깊다 하던 사람들이 어느새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죠. 쟤는 원래 다 들어줘. 쟤는 거절을 못해. 쟤는 맨날 잘 챙겨주잖아. 그 말이 익숙해질수록 당신의 친절은 당연한 성향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딱 한 번만 못 챙겨줘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얘 요즘 왜 이래? 무슨 일 있나? 성격이 바뀐 것 같아. 하지만 진짜 이유는 간단하죠. 당신은 그냥 지친 겁니다. 한 번쯤 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변했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기대의 기준선이 이미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평소 태도는 상대에게 일종의 계약처럼 각인되어 있었던 거죠. 그 계약이 깨지는 순간 그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당신은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두세요. 반복된 호의는 언제든 의무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 그 의무는 당신이 원했던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기준선 낮게 시작하기.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너무 자주 잘해주지 마세요. 100으로 시작하면 그게 기준이 되어버리고 나중에 80만 해도 왜 요즘은 덜 챙겨? 라는 반응을 듣게 됩니다. 처음엔 60 정도 여유를 남겨두세요.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을 때 특별한 날에 90을 주세요. 그러면 그 90은 뇌에 강하게 남고 감동이라는 이름으로 오래 기억됩니다. 잘해주고도 억울하지 않으려면 기준선을 현명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간헐적 친절 전략. 매일 같이 하는 친절은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가끔 예고 없이 다가오는 친절은 뇌에게 특별한 사건으로 기록돼요. 매번 챙겨주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얘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어? 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관계에선 더 깊은 감정을 남깁니다. 한마디 칭찬, 가벼운 선물, 갑작스러운 배려. 이런 건 자주가 아니라 가끔 이게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예측 불가능한 보상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하니까요. 거절은 관계 유지 장치다. 싫은 소리 하면 사이 틀어질까봐 참고 또 참고. 근데 그게 관계를 더 망치기도 해요. 이번엔 미안, 지금은 좀 어려워. 이번엔 도와줄 수 없어, 다음엔 꼭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해보세요. 거절이 꼭 차가운 것도 무책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관계는 서로 아니오를 말할 수 있을 때 유지됩니다. 서로의 여지를 인정해줄 때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나를 위한 친절만 하기. 착하다는 이유로 항상 양보하고 희생하고 맞춰주던 당신. 혹시 요즘 너무 지치지 않으셨나요? 모두에게 친절하면서 정작 나한텐 너무 야박하지 않았나요? 다른 사람을 챙기느라 내 감정은 눌러뒀다면 그 친절은 결국 나를 깎아먹는 도구가 됩니다. 진짜 오래가는 친절은 나를 지키는 친절입니다. 오늘은 나부터 챙기자는 마음.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한 첫걸음이에요. 상대가 뻔뻔한 게 아니라 뇌가 그렇게 만든다. 가끔 너무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 속이 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싶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지치고 상처받기 쉬워요.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일부러 무례한 게 아니라 그저 뇌가 그렇게 반응한 걸지도 몰라요. 기억은 자주 왜곡되고
감정은 생략되고 처음엔 감동이었던 것도 점점 기대치가 되곤 하죠. 이건 의도적인 악이라기보단 반복된 자극에 무뎌지는 뇌의 생존 방식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뇌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걸 이해하면 억울함도 조금은 줄어들고 마음에 생긴 생채기도 더 빨리 아물 수 있습니다. 호의는 진심으로 했지만 뇌는 그걸 당연한 일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상처받지 않으려면 마음부터 지켜야 하니까요. 당신도 혹시 누군가에게 너무 잘해줬다가 되려 서운한 마음 들었던 적 있나요? 처음엔 진심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당연해지고 나만 지치고 있는 것 같았던 그 관계. 혹시 지금 그런 마음 당신에게도 있나요? 댓글로 얘기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